분기별 결합 프로브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구독자 요청이셔서 반도체 및 LCD 장비 제조회사인 CNG 하이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CNG 하이테크는 반도체 및 LCD 관련 장치와 부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2002년 7월에 설립이 되었고 2018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주는 홍사문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33.4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현황 중에 5% 이상 주주를 보면 홍사문 씨, 그리고 자녀인 홍중선 씨, 그리고 나가세 엔지니어링 서비스 코리아라는 전략적 협력 관계인 일본 회사가 5.07%의 지분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대주주인 홍사문 씨의 경력을 보면 삼성전자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CNG 테크를 설립하고 CNG 하이테크로 회사 이름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홍중선 씨도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다가 와서 현재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G 하이테크가 만드는 제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최종 양산 설비에 자동화로 공급하는 장치인 CCSS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CCSS는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이라고 중앙화학약품 공급 장치를 말합니다. 화학약품 보관의 안정성과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그리고 최종 양산 설비에 제시되는 엄격한 사양을 준수하는 농도와 압력 등 아주 엄격한 사양을 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는 회사이고요. 자, 회사의 제품들을 홈페이지 가져왔는데, 자, 화학약품 공급 장치, 그리고 화학약품 블렌딩 시스템, 그러니까 혼합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 그러니까 현상액을 희석시킨다든지, 그리고 암모니아나 불화수소 등을 희석시키는 그런 장치를 현재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PF라고 현상액이나 이런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현재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불소수지 이런 것들을 또 유통해서 판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CNG 하이테크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고 STI 사업 보고서에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시장점 CCSS 부분을 보면 STI가 40%, 한양ENG가 40%, 그리고 기타라는 회사가 현재 분석하고 있는 CNG 하이테크를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매출을 보면 대충 STI와 한양ENG가 CCSS 부분에 한 1900억 정도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 CNG 하이테크가 한 1000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점유율이 대충 이 정도로 계속 2018년, 2019년, 2020년 흘러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회사의 매출 한번 부분별로 보면 제품 부분, 그리고 상품 부분, 용역, 공사, 기타 부분 나눌 수가 있는데, 제품 부분을 보시면 결국 화학약품 혼합장치와 화학약품 재생장치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2021년 1분기를 보면 화학약품 혼합장치가 60.4%, 그리고 재생장치는 현재 1분기에 매출이었고요. 그리고 불소수지 등의 판매가 14.6% 상품의 판매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10.5%, 그리고 공사 등이 0.1%, 그리고 기타 부분에 여러가지 매출이 34억 정도 14.4%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구분하면 내수가 84%, 그리고 수출이 16%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매출처 현황을 보시면 A, B, C, D 이렇게 회사 이름 정확히 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2021년 1분기의 매출이 삼성전자입니다. A가 66.83%이고 나머지 회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SK하이닉스, 나가세 산업,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현재 한 1, 2, 3, 4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매출처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들이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 이후 약 4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자,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이것은 장비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소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장비이기 때문에 매출이 결국은 발주처에 발주가 있어야만 매출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들쭉날쭉하고 계절성을 띄우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매출이 너무 적을 때는 이익이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을 하시고, 이번에 좋았다고 다음에 계속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회사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면 이것도 나타납니다. 결국은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지만 작년 1분기가 워낙 매출과 이익이 작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것이고, 이것이 또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익성 지표입니다. GPM, OPM,
판관 비율, NPM, ROE, ROA 등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GPM을 보시면 16.1% 올 1분기가 그렇고 대충 한 17%, 16%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M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이다. 그리고 판관 비율도 광고 선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판관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GPM 빼기 판관 비율이 OPM이니까 OPM 한 10.8%, 10% 전후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거기에 조금 떨어져서 8% 정도, 9%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OE가 15.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에 비해서 ROE가 높은 것은 결국은 회사의 자산 대비 매출액이 높아서 ROE가 좀 높게 나오고 ROE가 전체적으로 한 16%, 17%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E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주봉 분석이라고 해서 ROE를 매출의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ROE에 어떤 지표가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것들이 개선이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독특하게 결국은 총자산 회전율에 따라서 ROE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 순이익률도 비슷하게 그 흐름에 따라서 ROE가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의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익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ROE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부채비율은 크게 영향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차익금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크게 의미는 없이 지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차익금이 없이 IPO 이후에 부채를 다 갖고 차익금이 없는 회사이고요. 자본은 꾸준히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자산은 증가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또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자본에 따라서 왔다 갔다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업황이 작년 하반기에 많이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현재는 좀 주춤한 그런 상태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PBR, PER, PFCR. 자, 밸류에이션 지표인데요. PBR을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좀 오르면서 PBR이 1.5까지 갔고요. 그리고 PER도 아주 안정적으로 회사가 10.4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ROE가 한 15, 16 정도를 나타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고, PFCR, 프리캐시 플로에 대한 시가총액의 수준인데요. 자,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업현금 흐름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안 그러면 캐펙스가 좀 이루어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영업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좀 많이 변동이 생겨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현재 PFCR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지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수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수인데요. CNG 하이테크는 매출 채권 플러스 계약자산 회전율수를 살펴보고,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수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산 같은 경우가 용역을 제공하고 또 그것을 받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회전율수인데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결국은 매출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을 다시 걷어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수도 회사가 수주를 해서 재고자산이 많이 발생했다가 이 장비를 또 판매를 하면 또 재고자산이 줄어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고 있고, 현재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것으로 크게 회사가 차익금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위험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항상 먼저 보셔야 될 게 영업 현금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잘 들어오는가를 관찰을 하셔야지 회사에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또 감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영업 현금 흐름이 크게 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또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사업 구조 자체가 장비를 만들다가 또 팔고 다시 수금을 하고 이렇게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걷어들일 때,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나 계약 자산을 또 회수를 할 때에 영업 현금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좋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팔았을 때 재고 자산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미수금이 감소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또 좋을 때는 또 투자를 합니다.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또 그것을 걷어들여서 다시 현금을 돌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 되고, 자, 재무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IPO 할 때 207억을 회사가 수입이 생겼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배당만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 현금 흐름의 활동이 없고, 말씀드렸듯이 차익금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빨간색인 캐펙스 같은 경우도 거의 캐펙스가 유지보수 정도 말고는 캐펙스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상에 크게 리스크는 없어 보이는 회사이고요.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실적준을 보면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IPO를 했었고요. 그리고 영업현금흐름이 좀 들쭉날쭉하고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좋을 때는 또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캐펙스는 별로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6월 20일 기준으로 1114억이고요. 자, 프리캐시플로 이런 것들이 아주 미미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차입 경영, 아까 말씀드린 차입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경영을 하고 있고, 배당을 보면 배당이 200원, 150원, 350원 이렇게 또 배당 성향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2020년에 배당 성향을 많이 높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2.7%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을 2020년 배당 때는 좀 작용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매출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매출이 많다고 해서 이 회사 계속 매출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또 항상 검토를 하셔야 되고, 결국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장비 투자가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장비 투자가 이루어지면 결국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장비 투자가 이루어질 때 또 경쟁사인 뭐 한양ENG나 STI 이런 회사들과 경쟁해서 또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시고, 항상 또 공급계약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회사의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이 회사의 매출을 좌지우지할 것이고요. 다른 업종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경쟁사와 어떻게 경쟁 관계에서 이겨내는 것인가, 더 앞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CNG 하이테크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